예. 저 때문에 많이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를 발표할 세림 TSJ 김광준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세림 TSJ 개발 방법론과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구축 과정에 적용된 개발 적용 사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간략한 회사 소개와 자사의 방법론, 그리고 프로세스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림 TSG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림 TSG는 주로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ICT 혁신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기업인 세림 TSG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컨설팅 이렇게 4개 사업 부분에서 최신 기술들을 적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실적은 이번 SP 인증 우수 사례 발표 대상인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포함해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그리고 국가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진위형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매출은 매년 16% 이상, 그리고 고용 인력은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의 결과를 좋게 평가받아서 행정기관의 장관상이나 대통령 표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 자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림 TSG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소개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영역이 확장과 다각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팀워크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표준 프로세스 없이는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림 방법론은 3차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법론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규모 있는 개발 사업을 참여하면서 앞선 그들의 방법론을 경험하고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사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개념의 원칙을 정의하고 하위 개념의 지식조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방법론 적용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 자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의 설계, 사상, 체계, 그리고 적용 원칙, 관리 원칙을 정의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 단계를 구분하여 방법론을 선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메인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유형의 도메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별 방법론을 경로로 정의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 경로를 선택하는 통합 방법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보시는 것처럼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테일러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방법론에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정서에 준비된 방법론은 참고용입니다. 제안 단계 또는 착수 단계에서 실제 수행되어야 할 방법론으로 테일러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적용될 방법론은 제한된 자원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부합시킬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작업 과정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테일러링 과정은 작업 수행 원칙과 각종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출물 정의 원칙으로 활용되지 않는 산출물은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산출물 작성을 지향하고 필요한 산출물 작성을 지향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프로세스 적용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21년에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기관에서 발생한 알림 정보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전달하는 알림 고지 서비스와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요. 누적 알림 건수는 약 8천만 건, 그리고 누적 상담 건수는 지금 100만 건 정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축 사업은 20년에 이제 최초 시작이 돼서 7종의 알림 서비스와 10종의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3차 구축 사업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5종의 알림 서비스와 32종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비서의 서비스 중에서 상담 서비스 구축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구축된 단위 업무별 챗봇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민원 안내 업무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질문을 분기 엔진을 활용해서 해당 챗봇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문자형 서비스와 AI 스피커로 제공되는 음성형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민원 업무별로 구축된 챗봇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구축 사업 진행 중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챗봇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 구축되는 것이 지식 베이스라는 정보입니다. 지식 베이스는 민원 데이터 분석, 기초 설계, 지식 구축, 그리고 품질 보완 단계로 이렇게 순환되면서 진행이 되고요. 구축 시에 지식 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기관 담당자 교육과 반복된 검증을 이제 순환 수행을 하였고,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 협업 도구나 공통 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결과물과 효과적인 품질 점검을 위해서 구축 가이드와 품질 향상 가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단계에 추가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 단계에서는 도입되는 챗봇 솔루션의 적용을 위해서 솔루션 제공 기능과 요구사항과의 갭을 분석하여 기능 개선 또는 추가사항을 도출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루션 도입으로 해결되는 기능 요구사항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되는 기능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기초 자료 대상을 식별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식 베이스에 대한 설계 작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식 베이스 설계 작업은 인텐트, 엔티티 등을 정의하고 대화 모델과 문답셋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일정 로직 처리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계하여 구축합니다. 이렇게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축 단계가 진행됩니다. 지식 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1단계로 정량, 정성적 결과를 검토합니다.
정량적 품질 점검은 기계학습과 유사합니다. 평가셋을 활용해서 품질을 정량적으로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질의 인식률, 답변 성공률 아니면 분기 성공률 등이 100분율로 도출이 되고요. 목표 수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식 베이스를 보완하고 지식 베이스를 보완한다는 얘기가 이제 기계학습의 학습 데이터를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수치가 확보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반복 수행해서 정량적인 목표 수치를 맞추게 됩니다. 정성적 품질 점검은 지식 베이스 점검 가이드를 활용하여 사업단 내에서는 동료가 점검하고 사업단 외에서는 제3자가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보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체험단과 기관 담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개선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오픈되면 지속적으로 대화 이력에서 미응답과 의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할 질문이 미응답 처리되었거나 답변이 제공되었지만 잘못 답변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품질 보완 작업이 수행되면서 같이 병행되는 것이 기관 담당자의 단계별 해당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방법론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이 종료되면 회고 활동을 통해서 개선 과제를 식별하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므로 방법론도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회고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서 식별된 개선 과제 풀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회고 과정으로 프로젝트 조직 그리고 외부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프로젝트와 조직 내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AI 솔루션 적용도 방법론 프레임워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존재만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구성원분들에게 내재화될 예정입니다. 정의된 프로세스가 성과로 연결되려면 구성원들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교육과 조직 내 품질 직군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림 TSG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용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수행 경험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품질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프로세스를 습관화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내재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사례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